자, 이재명이가 시장하는 동안에 앞서서 제가 설명했지만은 위례에서 60배, 백현동에서 2000배, 대장동에서 2500배 가량 이 수익을 민간이 거두게 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세 군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세 곳 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가 이렇게 될 수 없죠. 철저하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성남시장을 할 때 민간업자를 밀어주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그 돈으로 대선도 가고 도지사도 가고 좌우간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안 그러면 3년타로 자기가 있을 때 개발한 게 이 세 개가 거의 단데, 이 아파트 개발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있을 때 큰 규모의 아파트 개발은 전부 손을 대어서 민간업자가 벌어먹게 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정치를 했던 사람이면 삼척 동자도 반대 대가로 무슨 일이 있었을 건가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감에서 이런 이재명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이재명이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도록 만드는 이 야당의 질적 문제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와 백현동, 대장동까지 세 개를 갖다가 놓고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의 버릇이고 경향성이고 부패성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하나 눈여겨봐야 될 대선까지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건에 가까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스치, 코리아 리스치, 한국 리스치 4개 여론조사 합동 조사에서 이재명이가 35, 윤석열 34, 심상정 6, 안철수 7 나왔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재명 35, 이제 윤석열 대신 홍준표가 들어가서 32, 심상정 6, 안철수 8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50일, 정권 연장이 40이 나왔어요. 11% 앞선 걸로 나오고, 문재인 지지율은 43이 나오고, 동당은 35, 거수기당 34로 나왔고, 국민의 동당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 25, 홍 22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번 대선이 좀 이상하다. 아무리 악재가 터져도 이재명과 윤석열 지지율이 탄탄하다. 상대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이번 이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그래도 검찰보다 수사를 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 내가 경찰을 더 비판했지만 적어도 대장동에 관련해서만큼은 경찰이 검찰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검찰은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권의 시다바리 노릇을 하고 있죠. 자, 이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이번 수사가 어떻게 끝날 건가 하는 것은 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면 정권의 방탄조끼 된 검찰이다.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지금 검찰은 바보 멍청이의 수사 의지도 없습니다. 봐줘도 너무 봐주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정의감도 없습니까? 권력이 그리 무섭습니까? 출세가 그리 중요합니까? 검찰 욕이 지금 온 사방에 나오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전직 검찰총장들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당의 조수진 의원이 이스타항공 수사와 관련해 국감에서 검찰 부실 수사를 맹공한 직후 전직 검찰총장 3명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터 사건 때 이랬는데 대장동을 보면 이제는 뭐라고 할지 지금 의문입니다. 지금 이스터 라임부터 시작해서 윤건영이 회계 부정 의혹 수사, 자, 그 다음에 정권의 핵심적인 실세들이 연결된 수사를 전부 뭉개기로 일관하고 이 길목에는
친정권 지검장들을 배치해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웃기는 거는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이재명이 석사 논문 제목이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다 이래 돼 있어요. 성남시장 출마 전인 2005년에 가천대학에서 썼는데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 표절이 맞다고 본인이 자인했지만 지방 영주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장은 부패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제의식을 지금 대장동 사태를 내다보기라도 한 척 16년 전에 이재명 스스로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저런 지자체에 탐욕스러운 사람이 갔을 때 이 비극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겠죠. 자, 2년 전에 대장동 사업이 선거법 위반 때도 쟁점이었죠. 5,503억을 환수했다. 그래서 유세 때 내가 그 돈을 팍팍 썼다 하는데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것을 과거 시제로 업적을 홍보했으니 허위사실이다라고 검찰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은 성공이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2019년 1월 1심 공판에서 이 사업의 성공률은 거의 90에서 100%다. 변호사는 대장동은 한국판 비버리 힐스라고 불리고 사업성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이 사업은 실패하지 않는다 했어요. 자, 그래서 2년 전에는 비올 가능성이 90%에서 100%라다가 지금은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 대장동 사업이 그리 될 줄 몰랐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웃기는 짜장이 이 일에 대해서 국민 73%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 똥당의 게이트다. 이재명식의 저런 엉뚱한 상대편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이거는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앞으로 대선까지 이재명이 저런 행보를 한다면 안정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이 특검을 수용해야 될 건데 이재명이 이 특검을 수용을 과감하게 오늘 중앙일보는 6.29처럼 수용해라는데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결국 대장동은 대권까지 이 사건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관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여당 대선 후보를 거의 수사를 안 하려고 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해도 검찰도 죽으니까 절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서로 되면 상대방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대선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가면 갈수록 더 질 수 없는 죽어도 이겨야 되겠다라는 판으로 가게 되고 온갖 부정선거와 온갖 협박 공작이 난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으로 보면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가면 갈수록 대장동을 바라보고 이재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더 나빠질 거예요. 여당으로 보면 저런 후보는 일찍 교체했어야 돼요. 차라리 이낙연이가 희망이 훨씬 크죠. 그런데 왜 이재명을 선택했을까? 저는 북한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이 386 운동권들이 이 사회에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문제를 북한에 물어보고 의식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이재명은 지금 일찌감치 성남 주변이 경기 동부연합의 아성이었고 그 멤버들과 같이 성남에서 일들을 해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쪽에는 조폭이 가깝고 한쪽에는 주사파가 가깝고 그러면서 이재명은 성남을 먹으면서 그 성남에서 거둬들인 특유의 탐욕의 대가들을 다시 또 뿌려대면서 지사가 되면서 또 뿌려대면서 지금 대통령까지 가는 겁니다. 이재명이 저렇게 될 수 있는 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진 솔직히 인간적 매력은 없어요. 정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가 사이다고 시원하다라는 이런 말, 그가 내지르는 황당한 거짓말에 대중이 넘어가는 만큼 오늘날 한국 대중의 정치적 수준이 매우 저열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건이 무조건 야당이 질 수 없는 선거를 이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대선판에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이 등장하고 여건이 쓸 수 있는 카드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야권 후보에 대한 온갖 음해와 공작이 터져나오고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맛배기라고 봅니다. 진짜 폭탄은 아껴두고 있다고 봐요. 더 나아가서 총체적 부정선거가 자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선거판이요, 이기고 지는 쪽 중에 한쪽은 가는 위너 테이크스 올 판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이상 안정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고 비슷비슷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여권이 틀어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야권이 엄청 앞섰는데 졌다라고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이 다 그리로 나와서 투쟁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야권이 이번 선거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 후보가 이재명이 보여준 대장동의 본질이 한국 사회의 탐욕의 총합체인 아파트 문제라는 부분, 그리고 그 아파트 문제가 모든 한국인을 일부는 행복하게 하고 다수는 불행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부터 고령화, 빈곤, 노인 문제, 이런 모든 사회 문제를 총집결시킨 양극화 문제뿐만 아니라 20, 30대 MZ세대의 좌절, 이런 문제를 다 집결시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의 후보는 여기서 이재명에 의해서 불거진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위례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모든 곳에서 심지어 국가의 공기업에 의해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아파트를 위시로 한 부동산 투기와 장난을 근절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정책을 내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야당 후보가 42km를 이기고 마지막 195m에서 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명심하기 바랍니다.